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분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분포 두 가지를 배웠을 건데 이제 이항 분포랑 이제 복습을 조금 할게.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걸 갖다 배웠고, 그다음 또 뭐 배웠지? 정규 분포 배웠었죠. 두 가지 이제 배웠습니다. 일단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직관적으로는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그 이상 확률 변수 있죠. 이상 확률 변수의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좀 해서 이제 안내해 드렸고, 우리 이제 이렇게 나타냈었지. BN, B 이렇게 나타냈었고, 뭐 평균 계산할 때는 expectation x 이런 걸 갖다 쓰는데 이제 NP를 곱했고요. 분산은 이제 NP를 곱했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똑같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상한 함수를 갖다 배웠고, 그 함수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뭔가 자료가 평균 근처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분포를 그리게 됐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대칭 구조를 갖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평균이 오게 돼요. 가운데, 한가운데. 그죠?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갖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표준화 함수에 넣으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됐었죠.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오는 정규 분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배우게 됐는데, 우리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이하고 확률이니까 여기 넓이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3이 되는 그 점수의 끄트머리가 얼마냐 이런 것들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작업들을 했었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주차랑 연결해서 이번 주차를 공부를 해야지 맞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먼저 설명 조금 드릴 건데, 일단은 전수조사라는 말이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모집단부터 먼저 보면, 그냥 모집단은 이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제 모집단이라고 표현하면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거든요. 집단 전체를 의미한다. 전체 집합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모집단이라는 표현은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대상의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면 봐봐. 우리나라의 모집단은 뭐야?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모집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걸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라는 말 먼저 볼게요. 전수조사.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여기가 뭐 하는 단어냐면 통계적 추정입니다. 그래서 뭘 갖다가 추정할 건지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정하는 것의 목표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모집단이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이 존재를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전체 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의 모집단은 뭐야? 유시력은 전체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통계 집단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통계치를 추정하지 않는 선에서 전체 인구가 1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신고가 안 된 애들이 한 4억 명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몇 명이지? 5,500. 5,500 그 정도 이런 거. 5천만 언저리 맞아. 인구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 30년 뒤에는 40년 뒤에는 우리가 세대가 한번 바뀌게 되면 이제 그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1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0.81, 0.87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네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거야.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우리가 이제 5천만이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면 이 인구가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럼 한 세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두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00만이 될 거야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이거든요. 5천만인데 4,800만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 수치야. 0.8이라는 게 집값 빠진 거. 집값 사는 거. 집값이 아니고 집값이 어딨어. 그냥 빈집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냥 오늘은 저쪽 리베부에서 한번 사다 볼까? 앞에 강이 흐르고 배산임수
살 수 있습니다. 너네들은 어쩌면 약간 축복 세대일 수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저 때는 약간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약간 그런 약간 세대여가지고요. 뭘 해도 다 경쟁자들이 많아. 근데 너네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대신에 일자리가 없지. 근데 일자리 없잖아. 큰일 났습니다. 모집단이 있어요.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 집합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볼게. 된다요. 그 모집단이 있을 거고, 이 모집단에 뭘 갖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집단을 조사하는 걸 보고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모집단을 조사하는 행위를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의 의미는 전체를 조사한다는 의미가 전수조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트 선생님들의 모집단은 누구지? 선생님들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지? 이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하면 내가 한 조사는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전체 집단을 조사한다는 의미가 전수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아 이런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인 거겠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들이 평소에 보는 통계 자료는 전수조사입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니지? 너무 많아. 그치? 한 명 한 명은 다 조사한다는 거죠. 그러다 놓치면 어떡해? 그리고 널 이미 한 달 전에 조사를 했어. 그래서 딱 봤는데 너 그렇게 기억에 남는 얼굴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는 거야. 얘를 2번 조사한 거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건 통계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전수조사라는 건 통계에서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다기보다는 사용을 못하는 거지.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전수조사라는 거는. 왜 불가능할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누가 조사할 건데? 사람이 들어가죠. 인적 자본이 들어가죠.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가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을 쓰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뭐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수학 시험을 봐.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시험을 봐.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수학 평균을 내. 그 평균 값이 가장 정확한 평균이죠. 근데 그걸 내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를 뽑아요. 그죠?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뽑아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 일부를 뽑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 아래쪽에 2번에 표본 조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돈이 많이 들어. 우린 돈이 없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표본을 갖다가 뽑습니다. 너네 표본이라는 말은 알지? 뭔가 이제 이 집단 중에 일부를 뽑아서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전체 인구가 있는데 나 이 중에서 200명 뽑을 거야. 그러면 이 중에 무작위로 200명을 뽑는 겁니다. 그럼 표본이 표본의 이제 인구가 몇 개죠? 2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을 조사한다는 게 표본조사죠. 이 그들만 일부를 조사한다는 의미로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표본조사. 그래서 일부가 뽑힌 거예요. 표본이 작게 하나가 뽑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집단에서 일부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게 표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자. 그럼 5천만 중에 내가 100명, 일부 100명을 갖다 뽑아서 그 100명을 조사할 거야. 그럼 뽑는 방법이 몇 개지? 생각해봐. 100명의 표본을 갖다가 뽑는다라고 하는 건 100명을 뽑을 때 100명을 뽑았다라고 치자. 표본이 몇 개가 될까요? 제가 말하는 건 5천만 중에 100명을 뽑는 방법이 몇 개일까? 이거지. 그럼 그게 표본의 개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집단, 모집단이 3개야.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야. 이 중에 2개를 표본 크기가 2짜리 표본을 뽑으려고 해요.
방법이 몇 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몇 가지 있어요? 3개. 그러면 이 집단에서는 표본을 뽑는 총 개수가 3개의 표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면 1, 2, 1, 3, 2, 3 이렇게 3개의 표본이 나오겠죠? 각각 하나가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하나, 표본 둘, 표본 셋. 여러 개의 표본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럼 5천만 인구 중에 100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개야? 5천만 콤비네이션 100. 엄청 많은 표본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표본은 여러 개 뽑을 수 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의 표본을 대표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정보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내용을 추정한다라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됐죠? 스토리 대충 좀 알려드렸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크기가 n인 표본을 갖다가 뽑아야 돼. 그러니까 n명을 뽑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데이터가 몇 개가 나와? 당연히 n개가 나오겠죠? n개 뽑았으니까 데이터가 n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집단의 일단은 평균은 보통 우리가 expectation x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은 보통 n이라고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고, 자, 그 보통 분산 같은 경우는 루트 시그마로 쓰잖아.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분산, 표준 편차를 표현하고 싶은데 루트 분산이라고 할게. 자,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보통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개념 하나하나 지금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예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지?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표본을 뽑은 다음에 예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대충 모평균이 요 정도 될 거야. 대충 모표준 편차가 요 정도 될 거야.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추정의 대상은 보통 얘예요. 추정 대상은 보통 모평균입니다. 오케이? 추정 대상은 모평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표본 n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계산이 수월해지겠죠? 이제 n으로 축소가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내고 여기서 또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낸 거는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의 평균. 그래서 용어 자체가 표본 평균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표본 얘기했고, 표본 조사 얘기했고, 표본의 크기 얘기했죠. 표본의 크기는 이제 여기 n개를 뽑는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추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뽑는 방법입니다. 이제 너네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는 용어 들어봤지? 복원 추출은 뭐예요? 공을 꺼냈는데 꺼냈다가 다시 넣는 게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은 뭐지? 꺼내고 그냥 얘를 안 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뽑는 거죠. 그래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에 센 개념 노트 뭐 이쪽 보시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로 생각한다. 오케이? 임의 추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뭔가를 뽑는 행동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 행동은 임의 추출이에요. 그래서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임의적으로는 복원 추출이라고 이해를 복원 추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아래쪽에 임의 추출이란 말도 있습니다. 추출 방법이 두 가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읽으시면 좀 이해는 될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아래쪽에 용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설명했어요. 모집단에 대한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아래쪽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다 표본이라는 말이 붙고요. 거기 이제 x바라는 용어랑 s제곱이라는 용어를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x바라고 표현하죠. x바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다른 x에다가 바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 자체는 표본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s라고 써요.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이걸 제곱한 게 표본 분산이겠죠. 그래서 이게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일단은 상황. 그냥 이제 용어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x 바라고 하면 이 표본을 가지고 이 n개에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준 편차를 낸 거고요. 됐죠? 근데 표본 평균의 계산 방법이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당연히 이 표본 평균이라는 놈은 이 데이터가 n개가 뽑혔으니까 x1부터 xn까지 쭉 더한다면 뭐로 나눠요?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나와요. 그죠?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해.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좀 이상한데 거기 분산 먼저 계산하는 거. s제곱 보시면 밑에다가 써드릴게. 이 s제곱이라는 놈이 자 의미 자체는 표본 분산인데 너네 표본 분산의 약간 이게 분산 자체의 정의는 뭐냐면 편차를 제곱한 걸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이 정의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편차 제곱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 x1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다. 이게 편차 제곱이에요. 그럼 n개의 데이터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거고 땡땡땡 해서 n번째 여기 라지 x로 쓰겠습니다. 여기 평균 빼고 자 제곱.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뭘까? x라고 하는 게 아니라 m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균이 모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모평균. 여기서 말하는 모평균. 그래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원래는 뭐로 나눠야 되지? 이거를 n개의 데이터니까 n으로 나눠야 분산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 동그라미 쳐봐. 뭐로 나눠져 있어? n-1로 나눠져 있죠. 여기가 n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n-1로 나눠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원래 n개 데이터는 n으로 나눠야지 딱 그 평균이라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표본 분산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왜 n-1로 나누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목표가 결국에는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n-1로 나누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거 n-1로 나누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잘 봐.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표본을 뽑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너의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를 그 정규분포 함수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규분포, 그죠? 모집단의 평균 N이,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 여기서 n개의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는 다 여기 박혀 있겠지. 이해됐어? 전체 데이터는 여기서 다 박혀서 분포를 이루고 있겠죠. 그게 정규분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n개를 갖다가 내가 뽑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확률상 사람이 이제 심리가 내가 뽑은 데이터가 이 왼쪽 가에 약간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걸 뽑을까 아니면 평균 근처에 있는 걸 뽑을까? 너네 봐봐. 확률 봐봐. 확률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에 평균 근처에 몰려있는 것들 중에서 표본을 뽑을 확률이 더 높겠지. 왜? 여기가 넓이가 더 크잖아. 넓이는 곧 뭐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n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이 n개의 표본들은 다 어디 근처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 평균 근처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약간의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모집단을 추론하고 싶은 건데 n개의 데이터들은 약간의 좀 모순이 생깁니다. 왜요? 이 왼쪽 가의 데이터가 빠져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뭐가 높아져? 평균값도 높아지고 평균값 근처에 몰려있는 데이터를 다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증가할까요? 모표준 편차보다 얘가 더 낮게 나오는 거죠. 왜요? 데이터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추론하고 싶은 얘보다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냈을 때 이 표준 편차가 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의 이 오차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내가 추론하고 싶은 표준 편차와 n개의 표본들이 갖고 있는 표준 편차 사이에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오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 뭐냐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빼서 나누는 거예요.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왜 하필 n-1로 나눠요? 라고 물어보면 수학자들이 그걸 알아냈기 때문에. 뭘 알아낸 거냐? n으로 나눴을 때 데이터를 쭉 계산을 해본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오차가 생겨. 근데 예전에는 그걸 그냥 썼어요. 몰랐으니까. 그지?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 데이터를 썼어. 그냥 n으로 나눴어. 근데 어떤 수학자가 이거 좀 오차가 생기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하나만 빼서 한번 나눠볼까? 근데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n으로 나눠서 계산한 것보다 n-1로 나눠서 계산한 데이터가 더 어디에 가깝다? 더 목표준 편차를 따르고 있더라. 라는 걸 그냥 발견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지 굳이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더 가까워진대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n-1로 나눈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너희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오차 때문에 n-로 나누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계산 방식은 다 써놨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봐봐. 얘는 뭐지? 표본 평균이야. 그럼 표본 평균의 뭐지? 오케이.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뭐 발음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야. 표본 한 개만 뽑을 수 있다 그랬나? 아니라 그랬지. 그럼 표본을 몇 개 뽑을 수 있어요? 여러 개 뽑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뽑을 수는 없지만 몇 개가 존재한다?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 네 번째 표본, 여러 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표본은 크기가 n짜리 표본을 뽑는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남는 건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이 있겠지? 쭉쭉쭉쭉 있을 거예요. 그죠? 그 n개의 데이터가 뽑힌 것들을 각각 뭐 할 수 있어? 그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구별하려고 넘버를 씁니다. 이렇게 x1바, 그 다음 여기서 평균 낸 거 x2바, 여기서 평균 낸 거 x3바, 여기서 평균 낸 거 x4바 이렇게 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표본은 뽑을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모집단의 전체 인원을 K라고 놓으면 N개의 표본을 뽑는 방법이 K 콤비네이션 N이겠지. 무슨 말이 이해됐나요? K개 중에 크기가 N인 걸 뽑는 거니까 표본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내가 평균을 낸 것도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평균도 몇 개 나와요? 표본 평균도 몇 개 나와? 표본이 KC N개니까 표본 평균도 KC N개의 평균이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 모아서 다 더한 다음에 다시 얘로 나누면 뭐 나와? 평균 나오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그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내 말? 표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각 표본들에서 다시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N개의 표본을 뽑았고 그 표본 하나에서 평균을 내면 그거 하나는 표본 평균.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다시 모아서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더라. 됐죠? 받아들이면 돼요. 이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모아서 평균을 냈더니 이게 무평균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무평균과 같아진다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그래서 무평균과 같아지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X바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른쪽에 볼게. 표본 평균들의 특징은 안 남아있네? 일단은 이 X바들
이라고 표현할게요. 표본 평균들은 이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잖아.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놀랍게도 정규 분포를 이루면 이것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바들을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이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뭘까? 가운데는 모평균. 이 데이터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돼. 표본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 됐죠?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여기 M, 무조건 M 박혀요. M이 뭐지? 모평균. 오케이. 모평균이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를 딱 읽었는데 모평균의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3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들은 그냥 모평균을 따르니까 평균을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쓰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크기 n인 표본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표준 편차, 이거 분산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분산 계산이 달라집니다. 줄 좀 알아봐. 줄 좀 알아봐. 여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크기 n자리를 뽑았잖아요. 크기 n자리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데 그 보정 들어갈 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거를 제곱하고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계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 평균이 무평균과 같아지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요거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계산상 우리가 보통 표준하고 이제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하니까요. 이거 두 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정 단어는 결국에 뭐 하는 거다? 목표는 처음에 적어놓고 왔거든. 뭘 추정하는가? 추정 대상은 모평균이야. 그럼 뭘 알고 싶은 거야?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추정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예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568번으로 그냥 확인만 해보죠. 568번으로 확인만 해볼게요. 자, 거기 개수가 굉장히 적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가볍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거기 568번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모집단이 0, 2, 4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가 모집단이죠.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3개 중에 2개를 뽑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크기가 2인 자, 표본 개수가 모집단의 원소 개수인 3개 중에 2개를 뽑는 행동이어서 표본은 3개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표본은 뭐 나와요? 0, 2 이런 표본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표본은 0, 4 이런 표본이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표본은 2, 3 이렇게 세 개의 표본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 X바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세요. 평균 구하세요. 자, 첫 번째 X1바 얼마예요? 1. 두 개의 평균이니까 1이고 X바 2 얼마예요? 2. 오케이. X3바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값들이 1, 2, 3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1, 2, 3. 평균이 여기 나오죠. 이미 추출이구나. 중복 허용이구나. 이거는 콤비네이션이 아니에요. 뽑는 방식에 따라서 표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또 가야 됩니다. 몇 개 나와요? 중복 조합 별론데. 여기 추출 방식이 그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중복 허용해서 뽑는 겁니다. 이미 추출이니까. 3H2거든요. 계산한 거 기억나냐?
42거든. 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4, 3, 2, 몇 개 나와? 아, 6개 나오네. 아, 맞아. 그냥 해보자. 6개밖에 안 나오니까 3개 더 나오자. 그치, 002, 002, 이렇게 하겠습니다. 4, 4. 이렇게 6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얘 평균이 0이고, 이걸 네 번째로 삼자. 평균이 0이고, 자, 얘는 평균 얼마야? 2겠죠? 마지막 건 어떻게 나와요? 4.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출 방식이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중복 허용이기 때문에 3H2의 개수만큼 표본이 나오는 거예요. 6개 나와요. 6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X 두 번째 갈게요. X 바들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요. 확률 분포표는 제가 왼쪽에다가 여기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이 X 바들의 분포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X 바들이 될 수 있는 값을 쓰셔야 되고요. 그 값에 대한 확률을 적으셔야 돼요. 여기는 X 바가 이렇게 할게요. 자, 가볼게요. X 바가 X다. 이렇게 적으시라고. 여기는 스몰 x라고 할게. 첫 번째 될 수 있는 값을 먼저 나열합니다. 0, 1, 2, 3, 4였죠? 4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밑에는 확률을 적어주시면 돼요. 확률은 전체가 개수가 6개니까 0 몇 개야? 1개지. 6분의 1. 1은 몇 개예요? 이것도 6분의 1이네? 2는요? 6분의 2라고 할게. 나머지 6분의 1, 6분의 1이죠? 오케이? 그럼 이 분포를 데이터화하면 0, 1, 2, 3, 4에 대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작성하면 0, 6분의 1, 1, 6분의 1, 얘는 6분의 2니까 2칸 올라가고 6분의 1, 6분의 1 됐죠? 분포의 특징이 어떤 거 이룬다? 정규 분포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은 모양이 데이터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본이 6개밖에 안 찍히기 때문에 왜 5개야? 0, 1, 2, 3, 4 맞죠? 아니 2가 2개야? 그 데이터의 종류가 5개밖에 안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질까? 정규 분포 모양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있죠. 그 다음에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평균 계산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서 expectation X바 요거 계산할 건데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6분의 자 이거 곱하면 1이고 곱하면 4고 곱하면 3이고 곱하면 4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8, 2 나오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계산하세요. 분산 계산하세요. 분산 계산 어떻게 했더라? 분산 계산 어떻게 했더라? 분산은 X바 제곱. 자, 여기서 재평평제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것에 제곱을 갖다 뺀다. 우리가 지금 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X바를 이제 제곱한 걸 갖다 적고요. 4, 9, 16.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 거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6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6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평균 계산해 놓은 건 2 나오죠. 그래서 4를 빼면 됩니다.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24, 64, 24 0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 앞에 거 4 나오는 거 맞습니까? 뭐 잘못했는데 1, 8, 9, 16 6분의 34예요? 제가 덧셈 잘못했나? 6분의 34 빼기 34 맞아?
얼마 나와요? 3분의? 이거 계산하면은 10 나오지. 3분의 5인가요? 오케이. 분산. 그럼 표준 편차 계산할 때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거지. 따라서 여기다 쓸게. 시그마 x 바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3분의 놓고 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 어디가 나갔어? 34 6분의 34 뺀거 맞네. 10 제가 뭘 틀렸죠? 일단 X바 맞고 0, 1, 2, 3, 4 1, 4, 9, 16 맞죠? 뭘 틀린 거지? 표를 잘못 그려줘.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뽑는 거 추출부터 잘못한 거예요. 야, 뭐 잘못했는지 찾자. 야, 추출 잘못한 건데 뭘 잘못한 거냐? 아니 이미 추출이어서 중복조합 떴잖아요. 맞는 거 아니야? 6개 말고 더 넣어. 뭐 있어요? 모르겠네. 표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감지한 건 일단 여기부터예요. 여기가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못 찾겠어. 아씨, 뭘 잘못했지? 2, 0, 4, 0, 4, 2까지 보는데요. 아니,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라고? 근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랑 2형을 다르게 본다는 거는 지금 이걸 순열처럼 뽑겠다는 건데 저거 찍은 거 아니야? 이 추출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다시 할게요. 여기 이게 순서상인가 보다. 글쎄 너무 명확하지가 않네. 표본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걸 다른 표본이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순서상 이미 추출이라는 건 순서상처럼 생각한다.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일곱 번째 평균 1 이게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데이터가 평균 2죠. 마지막 9번째가 평균 3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표 작성 다시 할게요. 여기 9 이게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 일단은 여기 정규 분포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가 개수가 제일 많긴 많아야 되거든요. 몇 개야 그러면? 2가 3개고 1이 3 여기가 3이고요. 처음부터 완전 다 빠그라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2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분포도 좀 다시 미안해. 화이트 지직지. 죄송합니다. 2 여기 3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좀 편안하다. 정규 분포 이렇게 이루는 거 같지? 이렇게.
평균 계산 다시 해야 돼. 그 평균 2 여기 계산은 맞고요. 이 계산 과정은 틀렸어. 일단. 여기가 9분의로 가는 게 맞고 계산 다시 할게요. 9분의 2, 6, 6, 4 이렇게 하지 맞지? 계산하시면 2 나오고 9분의 18이니까 2 나오죠. 여기 계산 다시 할게요. 9분의 여기 2 여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로 가야 되고 9 곱하기 2니까 18로 가야 되고 16 곱하기 1이니까 16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4고 32, 48 맞아요. 3으로 가면 3분의 16 맞습니까? 여기서 3분의 12 빼야 되니까 3분의 4 나와요. 여기가 결과가 3분의 4. 그러면 표본 분산이 3분의 4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3분의 4 3분의 2루트 3 이렇게가 맞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추출하실 때 0, 2랑 2, 0은 다른 걸로 보잖아요. 이런 거. 이거 원래 이미 추출 의미가 그런 거예요. 싶어요. 자, 넘어갈게. 여기서 말하는 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놈들 평균 더 얘기하자면 표본 평균 2 나오고 자 표본 분산 3분의 4 나오고 표본 표준 편차 3분의 2 루트 3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정리하실게요. 아래쪽에 569번 문제 볼게요. 569번 문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자료가 평균 80, M은 무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6, 크기가 3이다 라고 돼 있죠. 일단 첫 번째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냥 80이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분산 계산하겠습니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크기가 3이고 지금 표준 편차가 6이니까 36 이렇게 계산해서 12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계산하실 때는 분산 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 2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570번, 71번 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모집단은 그 572번 모집단은 정규분포 316제곱 얘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크기가 여기서 크기가 64가 되는 표본을 뽑아요. 그리고 이 표본에 대한 내용이 자, 첫 번째 1번 자,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기 때문에 300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분산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가 63대 8제곱이죠. 8의 제곱분의 16의 제곱이라서 지수법칙으로 묶어서 계산하면 편해. 이제 8이 16가 2의 제곱이니까 4 나와요. 자, x바가 따르는 분포를 기호를 정규분포 기호로 나타내라. 얘는 따르는데,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요. 300. 그 다음에 얘가 분산이니까 여기를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를 따른다. 자, 3번 x바를 확률 변수 z로 표준화하세요. 표준화 공식 기억납니까? 표준화 공식은 얘가 따르는 그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표준화를 시키면 x바라는 데이터에서 평균 값을 빼고 요걸로 나눈다. 이렇게 들어가요. 요게 표준화 공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근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우리는 보통 그 x바들을 먼저 그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x가 따르는 그 정규 분포가 있을 거고 걔를 통해서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뽑아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 얘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뽑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먼저 뽑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 x, 그러니까 모집단의 정보로부터 바로 이 표준화 계산을 하는 방법이 그냥 x바에서 원래 그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m 시그마 제곱 이걸 가지고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표준화할 때 여기서 이제 평균 값은 똑같기 때문에 m이 빠지는 게 맞는데 여기 이 나누는 값이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왜요? x 바들은 시그마 제곱,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공식상. 그래서 여기 밑에 나누는 게 그냥 시그마로 나누는 게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진 표준화 공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 자,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 확률을 구하세요. x값 302 이하의 확률을 갖다 구하세요. 이거 계산하라고 하네요. x값은 지금 얘를 다루기 때문에 표준화를 갖다가 하시면 표준화는 마찬가지로 변수가 z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고 오른쪽 계산이 302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300을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예요. 얘 2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1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1 이하가 되는데 자 거기 위에 단서 조항 읽어보시면 자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는데 자 평균이 0이야. 자 0부터 1까지 넓이가 자 이쪽 넓이가 0.3413이라고 준 게 단서 조항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답을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1 이하니까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0.5 절반을 더해서 0.8413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길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자, 표본 평균 분포에 대해서 그 정리하자면 이런 거겠지.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그럼 전수조사의 결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 시그마를 따라요. 근데 이거 얘네들 중에서 크기가 n짜리 표본을 갖다가 뽑아. 크게 n짜리 표본을 갖다 뽑아서 표본들의 평균을 갖다가 내는데 이 표본 평균은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여기 분산 부분만 조금 달라지죠.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따른다. 요거 두 가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추정하는 내용이에요. 추정. 뭘 추정하는 거냐면 이런 거 같아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여러 개 뽑은 거야. x바들을 뽑은 거죠. x바 1, x바 2, x바 3 여러 개를 뽑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 이 x바들을 모아놓으면 뭘 이루냐? 정규 분포를 이룬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게 나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문제는 여기에 데이터가 다 모여있는 거예요. x바들이 이런 식으로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x바들의 분포를 갖다 살펴봤을 때 이것들이 확률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내가 뽑은 표본이 내가 어떤 표본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뽑은 표본은 그 표본들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 표본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표본들 중에 하나일 때
걔를 가지고 뭔가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걔네들 가지고 평균 내고 분산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죠. 원래 모평균이, 그러니까 모집단이 따르던 평균이 이제 m인데, 내가 표본 평균을 갖다 뽑았을 때 냈던 이 평균 값도 정확하게 모집단과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더라라는 느낌보다도 내가 어떤 표본을 뽑았는데 이 표본으로부터 누굴 추정하고 싶냐면 모집단의 내용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00명을 가지고 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100명의 데이터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 거야. 이 100명을 가지고 이제 수학 점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얘네들의 평균이 50점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학 점수가 평균적으로 50점이에요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무 별론가? 자, 100명의 인구를 조사를 했고 수학 점수를 냈어요. 평균을 내봤더니 5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수학 평균 점수는 50점입니다. 그럼 내 말의 신뢰도가 몇 프로지? 몇 %로 내 말이 맞다고 믿을 수 있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5%는 내 말이 맞아. 99%는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신뢰도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신뢰도를 두 가지를 사용해요. 하나는 95% 신뢰도를 사용하고요. 하나는 99% 신뢰도를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초반에 이 신뢰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약간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신뢰도 100%짜리를 왜 안 써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뢰도 100%짜리를 쓰면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럼 무조건 맞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신뢰도 100%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번에 기말고사 보잖아요. 내가 너네들 점수 한번 맞춰볼까? 너네들 점수는 다 100점 이하일 거야. 내 말은 100% 맞아. 이게 신뢰도 1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쓸모가 있다 없다? 전혀 쓸모가 없어. 수학에서 신뢰도 이제 100%는 무쓸모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신뢰도 100%의 의미는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언젠간 죽을 거야. 내 말 100% 맞죠? 맞죠? 야, 불사신 있어? 야, 불사신 손 들어봐. 없잖아. 내 말 100%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도 100%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뢰도 100%는 수학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95%, 적당히 99%에 대한 신뢰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뢰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표본들 가지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내는데 이것들이 모집단과 약간 유사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야. 내가 뽑은 이 표본 내 평균이 모집단과 약간 유사할 거야라고 추정하는 게 몇 프로로 유사할 거냐? 라고 주장하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표본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그 표본 조사들의 결과 데이터가 모집단과 얼만큼 유사할 거냐. 95% 정도는 유사할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추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신뢰도로 추정을 하는 거고, 자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봐봐, 내가 어떤 계산을 할 건데 이 신뢰도 95%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95%는 확률이에요. 이것도 확률이고. 그럼 이제 뭘 갖다가 추정하는 거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조사를 했던 어떤 하나의 표본이 크게 n짜리라고 합시다. 어떤 하나의 표본들로 내가 어떤 제 데이터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는 있을 건데 그 어디에 있어를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요 넓이를 딱 지정을 해서 그 표본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과 가까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게 모평균의 데이터와 크게 오차가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뽑은 표본이
여기 평균 거의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게 거의 모집단과 유사할 걸 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95%로 주장하냐 99%로 주장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95%, 99%는 확률이기 때문에 신뢰도 95%를 사용한다는 거에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 넓이가 어떻게 되게끔 0.95가 되게끔 여기 끄트머리랑 여기 앞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뢰도를 만약에 99%를 사용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넓이가 어떻게 되게끔 0.99가 되게끔 여기 끄트머리랑 여기 끄트머리를 결정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뢰 구간의 이제 의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신뢰 구간 안쪽으로 내가 뽑은 표본이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거죠. 내 말은. 이해됐나? 내가 뽑은 표본이 잘 들어. 내가 뽑은 표본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데이터일 거야 일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내 말은. 됐지?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결국엔 결론이 이거예요. 신뢰 구간을 구할 줄 알아요. 이거를 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공식이 이제 아래쪽에 그냥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보자. 차이가 약간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표본 평균이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 표본 평균과 뭐의 차이냐면 무평균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표본 평균과 이제 요 차이 있죠? 요 차이를 갖다가 이제 보고 싶은 거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 x 빼기 x. 표현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n-x x바 마이너스 표현하는 게 조금 애매하네. 거기 신뢰 95%랑 99%의 차이는 여기 끄트머리에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해보게 거기 나와 있는 걸 그냥 갖다 써보겠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공식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공식이 어디로부터 유도됐는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너네들 여기 앞에 보시면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줄 적은 거거든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 1.96의 의미는 뭐냐면 이 1.96의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1.96의 의미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0이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 넓이가 0.95가 되는 여기 끄트머리 있죠.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 값이 1.96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99%는 여기 밑에 숫자가 다를 거야. 뭐라고 돼 있어? 여기가 2.58로 써져 있죠? 그래서 99%는 조금 더 넓이가 넓잖아요. 여기가 넓이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부분이 조금 당겨지는 거야. 얼마큼 당겨지는 거야? 그게 2.58까지 당겨지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얘가 어디로부터 이제 파생이 되는 거냐? 이제 요렇게 부등식을 이해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x바가 공통이 있기 때문에 각전의 x바를 빼는 거야. 빼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되죠. 자, 앞에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조금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절대값 n 마이너스 x바는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정리한 게 밑줄일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밑줄일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의미가 그리고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절대값은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의 의미가 뭐지? 이거 무슨 변수지? 이거 표준화 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였냐면 결국 이거였죠.
표준화 변수가 1.96 이하일 확률 이게 0.95다라는 뜻이야. 예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다시 내가 구한 이 표준화 변수 자체가 1.96 여기가 1.96이고요. 다시 그려드릴게. 여기가 1.96이고요. 대칭성 때문에 반대편은 마이너스 1.96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이 Z 표준화된 데이터가 이 사이에 0.95 그러니까 95%죠.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갖다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됐죠? 그게 95%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됐죠? 예로부터 뭘 갖다 추정하는 거냐면 이 모평균이죠. 모평균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게 결과가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같은 겁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아래쪽 문제 중에 뭐 하나만 풀어보자.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577번에 있어요. 거기 봐. 자, 577번에 신뢰 구간 구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집중해봐. 자, 문제 볼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정규 분포는 지금 평균이 M이고 자, 14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 N,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모평균에 대한 99% 자, 신뢰도 나와 있습니다. 너네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외우지 마. 이거 1.96이랑 2.58 있잖아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95%는 1.96 써야 되고 99%는 2.58 써야 되고 안 외워도 돼요. 왜? 문제에서 줘요. 문제에서 거기 단서 조항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이에요. 단 이렇게 돼 있지. 단 이게 2.58 자 이거의 확률이죠. 이거 P 자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0.99야 라는 건 99%로 신뢰도를 추정할 때 거기 앞에 쪽에 여기 임계점 있죠. 여기 끄트머리 값을 2.58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서 여기 공식에서 이쪽 부분의 자리가 2.5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값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n 크기 n이 16이고 그 다음에 x바가 자 60. 자 이 자료를 통해서 좀 구해볼게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평균의 추정은 그 60 앞쪽이 마이너스고 뒤쪽이 플러스입니다. 60 마이너스 여기 2.58 사용해 주시고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래서 루트 16분의 자 시그마 값이 얼마지? 거기 위에 나와 있죠. 14.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14.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앞쪽은 자 60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16분의 14. 잘못 썼어? 8이야? 14가 아니라 8이야. 여기 8이면 오씨 큰일 날 뻔했어. 영문도 모르고 당할 뻔했어. 여기 앞에 계산 좀 해볼게요. 자,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에서 앞에 건 더하는 거고 뒤에 건 빼는 거거든요. 이 계산은 얼마예요? 여기 밑에가 4죠. 이게 2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거 맞아? 순수 계산하는 거야. 60 더하기 지옥이다. 2.58 곱하기 2 하면 얼마지? 5.16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은 65.16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나 지금 뭐랑 헷갈리는 거냐? 577번이랑 헷갈리는 거네. 위에 문제로 바꿀게. 95%니까 1.96으로 바꿀게. 미안해. 정신줄 여기 1.9 곱하기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2배 하면 얼마예요? 3. 얼마야? 3.92 맞아? 도와줘. 앞에 계산하시면 63. 얼마죠? 92. 앞에 거는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빼주면 돼. 60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야? 56.08.
쓰시면 됩니다. 이게 실내 구간입니다. 실내 구간. 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결론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거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목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지? 목평균이 56.08보다는 이제 이상일 거고 63.92 사이에는 있을 거예요.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목평균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내가 몰라서 지금 추정하는 건데 그 모집단의 평균은 이 사이 값으로 떨어질 거야. 몇 퍼센트 확률로? 95% 확률로 이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산 쉽지가 않네요. 자, 이거 실내도 구하는 거 문제 많으니까 계산 좀 해보시고 이거 일일이 다 구하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을 거예요. 구간의 길이. 이 길이는 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실내 구간이거든요. 실내 구간의 길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를 빼면 되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값을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앞에 공식에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소모가 되지. 그리고 얘가 그냥 두 개가 되는 거야. 얘가 그냥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 길이 공식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됐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사실. 왜냐면 그냥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만 그냥 이걸만 알아두더라도 여기 뒤에 있는 놈의 곱하기 2배가 실내 구간이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추워?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비율 들어갈게요. 오른쪽은 또 약간 모집단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뒤쪽 유형 보겠습니다. 유형. 자, 595번 문제부터 오늘은 유형 몇 번까지 해야 되냐? 오늘 좀 유형이 많아. 왜냐면 뒤에 모비율 유형이 2개인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표본 비율, 유형 15, 16이 표본. 오늘은 유형 14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595번부터 볼게. 목평균이 5이고 목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에서 크기 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갖다 찾으세요. 자,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구했더라? 분산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산 x바라는 놈이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잖아요. 이 공식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값이 얘니까 얘가 넘어가면 결국 찾아야 되는 게 분산해서 뭘 더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걸 제곱한 걸 더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을 갖다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집단은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요. 얘를 갖다가 따르고 있는데 내가 크기 몇 자리를 뽑아요? 크기 6인 표본을 갖다 뽑는 거죠. 그럼 크기 6을 뽑았으니까 그 크기 6자리 표본은 따르는 정규 분포가 또 다른데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가 달라졌는데 여기가 루트 6분의 여기 시그마 3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의 계산이 앞에 분산값은 이걸 제곱 요 값을 써주시면 되니까 6분의 9라서 2분의 3이죠.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갖다 빼는 거기 때문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제곱은 25. 계산하시면 2분의 53 나옵니다.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따르는 정규 분포로부터 크기 확인하시고 표본 평균인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람 좀만 줄여줘. 바람 좀만 줄였거든.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설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골고루 조금 바람이 퍼져서 이 전체 온도가 약간 높아지면서 응? 아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찜질당하는 거지. 지금 유튜브 쇼츠에서 봤는데 그거였던데 그 사우나 오래 버티기 대회? 아 6번도 죽었다. 쇼츠에서 봤는데 그 두 명이 한 명 죽었어. 어떻게 죽어? 아 6분 만에 둘이서 이제 결승전에서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겠지. 와 시원하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결승전에서 이제 붙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건식 사우나인데 건식 뭔지 알죠? 건식 습식 뭔지 알지? 건식 사우나인데 마지막에 두 명이 건식 100도에서 버티는 거야. 와. 건식 100도에서 이제 버티는 건데 6분 정도 지났어요. 들어가서 6분 지났는데 한 명이 픽 쓰러져. 그래서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얘를 끄집어내고 조금 있다가 얘도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한 명 죽어요. 왜 몸에 막 화상 물질 생기고 한 명은 신정지로 나온 애가 죽어. 한 명은 이제 회복해서 살고. 근데 혼수 상태에 있다가 한 15일인가 20일 만에 깨어나. 그래서 아니 건식 100도 흔하지 않나? 우리나라. 그치? 근데 이제 봤더니 알고 봤더니 국제 측에서 100도인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거야. 사실 110도야. 110도면 끓어요. 뭔지 알죠? 110도는 일반적으로 100도가 끓는 점이잖아요. 끓어.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건식이잖아. 사실은 습식이었어. 룰이 1분마다 물을 붓는 거였나? 여기 이제 뜨거운 약간 돌멩이들 있잖아. 룰이 뭐냐면 여기다가 돌멩이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수증기 열을 발생시켜서 여기를 덮이는 구조야. 근데 이거를 원래는 뭐 1시간, 뭐 30분에 한 번씩 물을 넣는다 이게 룰이었는데 대회 규정을 바꾼 거야. 1분마다 한 번씩 물을 끼얹으세요. 그러면 건식이 아니라 뭐가 돼? 완전 습식이 되는 거지. 습식이 된다는 거는 수증기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 수증기 온도가 몇 도라는 거야? 그럼 내 피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그냥 끓는 거야. 끓고 있는 거고 내가 한 번 쓱 마셔. 이렇게 마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그냥 거의 순대 되는 거죠. 순대. 맞아? 미친 거 아니냐 얘들? 들어가자마자 이상함을 감지하고 바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한다. 아니야 안 해줬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건을 덮으면서 그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서. 경찰들이 사건 종료를 시켰거든. 자 일본에서 했을 것 같아요. 일본 아니고 이제 유럽이었던 것 같아. 스웨덴. 스웨덴 같아. 나도 그걸 본 것 같다. 목숨을 걸망할 시계. 눈을 자, 599번 가보자. 자, 599번 크기가 20인 표본 그냥 X바 바로 갈게. 자, 표본 수출이고 거기 나와 있는 거는 X들의 확률 분포입니다. X들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X들의 확률 분포로부터 평균 값을 찾으셔야 돼요, 일단.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써야 되는 게 합계가 1이다 한번 써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5분의 1, 여기 A, 여기 5분의 2, 그 다음에 10분의 1 잡혀 있는데 그 확률의 총합은 1이다를 통해서 A 값을 추론을 먼저 해요. 그래서 구하시면 A 값이 10분의 3 나와요. 10분의 3 나오고 expectation, x바 지금 얘를 갖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값은 모평균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expectation x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그냥 확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10분의 자 10으로 통분하시고 3 더하기 얘는 10분의 4니까 곱하면 8 더하기 10분의 3 이렇게. 자 10분의 14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5분의 7 나옵니다. 정답이 5분의 7이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건 결국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넘길게요. 자, 유형 3번. 자, 1, 2, 3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있다. 3개, 1, 3개, 2, 3개, 1개, 1개죠. 이렇게 있는데 2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일단은 그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놓고 평균 구하셔야 되는데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x 값들은 1, 2, 3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두 개를 뽑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케이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어떤 경우 나올 수 있지? 1, 1, 1, 2, 1, 3, 2, 3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뽑고요. 갑자기 혼란이 온다. 그 전체의 경우는 5개 1, 2, 3, 1, 2, 3, 4, 5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잖아. 이미 추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 경우가 얼마 나오지? 5, 4, 20, 10 나오죠. 전체 경우 10 나오고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추출하는 건 앞에 경우의 수에서 배웠으니까 그 10가지 경우 중에서 아까랑은 이제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아까랑 그냥 공을 이미 추출하는 것 때문에 뽑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전체 경우를 5C2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갖다 보는 게 이 경우가 1, 1, 1, 2, 1, 3, 2, 3 이렇게 그냥 나눌게요. 1이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률 어떻게 써야 돼? 10분의 자 3개 중에 1은 공이 3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뽑으려면 3개 중에 임의적으로 2개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두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가? 아씨 크게 N자리 그 상황 이렇게 보자. 이건 약간 직접 구하는 방식인 것 같고 지금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1, 2, 3이 숫자 각각 적힌 공이 각각 3개, 1개, 1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게 모집단이에요. 거기서 임의로 공을 2개를 뽑는다는 게 크기 몇 자리를 뽑겠다는 거야? 크기 2자리를 뽑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2를 뽑는 거고 그 2개를 뽑았을 때 그 공의 평균이 x바 그랬을 때 그 표본 평균의 x바와 분산을 구하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 크기 2를 직접 뽑아가지고 이 표본들에 대한 상황을 직접 보는 게 아닐 거란 뜻이야. 제 말은. 그러니까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직접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갖다 뽑은 다음에 거기서 크기 2짜리 표본을 뽑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할게. 공 한 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공 한 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나온 숫자 를 확률변수 x라고 하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1, 2, 3 됐죠? 그럼 이러면 계산이 조금 쉬워져요. 왜냐하면 너가 생각해봐. 5개의 공이 있는데 1을 뽑을 확률이 얼마겠어? 5분의 4. 그 다음에 5개의 공 중에 2를 뽑을 확률이 5분의 1. 얘도 5분의 1. 이거는 한 개를 뽑았을 때의 이야기잖아. 근데 여기는 크기 2짜리를 뽑기 때 2를 뽑은 것에 대한 이제 표본 평균과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자, 이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질 거예요. 크기 2짜리를 뽑았어도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겠지. 5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3 5분의 8 나옵니다. 5분의 8. 두 번째 분산 계산은 자 분산 계산 어떻게 하지? 재평형제 쓰겠습니다. 재평형제. 아우 씨. 엄청 귀찮네. 1, 4, 9. 그 얘를 먼저 뽑을게요. expectation x 제곱을 먼저 뽑을게요.
자, 계산 좀 도와줘. 5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9 맞아요? 얼마 나와요? 16. 5분의 16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뽑아야 되는 거는 분산이에요. 분산 x는 5분의 16에서 뭘 빼야 돼요?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된다. 평균 얘 맞아요. 그러니까 빼기 25분의 64 하면 얼마지? 25분의 80에서 64 빼는 거죠. 16 이렇게 나오고. 됐어요? 이게 현재 시그마 제곱입니다. 5표준 편차. 크기 몇 자리 뽑았어요? 크기 몇 자리 뽑았어요? 크기 2자리. 이거는 내가 구한 건 모 분산입니다. 모 분산. 크기 2자리를 뽑았으니까 자 얘는 2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요. 시그마 제곱이 25분의 이렇게 쓰자. 자, 모분산을 크기 2자리 뽑았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분의 8.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5분의 8. 5평균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기 2자리를 뽑았으니까 모 분산을 크기 2로 나눈다. 자, 여기까지요. 아래쪽 문제 뭐 동전 뽑는 문제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동전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이미 추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를 뽑는다를 확률 변수로 놓고 출발해. 그리고 나서 표본 2개짜리를 뽑는 거예요. 계산 방식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500, 600, 500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짜리 뽑는다. 자,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정규분포의 평균은 무평균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 그냥 80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서 크기 49니까 여기가 49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7분의 4 이게 지금 현재 4여야 되니까요. 7분의 시그마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지.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지? 14인 것 같고 평균 얼마지? A는 A 쪽 여기가 A죠? 여기가 A입니다. A가 80. 그러니까 A가 80, 시그마는 14. 유형 5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적성검사 점수를 갖다가 조사를 했다.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너네들 문제 읽고 보통은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이 다 문장제 문제들이에요. 문제 읽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거기 평균이 72점, 표준 편차가 12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줄까지 따른다고 한다까지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집단을 물어보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적성검사. 자, 이 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미 추출, 크기가 몇 자리 뽑는 거냐면 16자리 크기 표본을 뽑는 거예요. 자, 평균이 69점 이상 78점 이하의 확률을 갖다 구하자. 그러면 모집단의 정보는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어. 자, 72점, 표준 편차가 12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크기 n이 자, 크기가 16짜리 뽑아요. 그랬을 때 그 x 바들 표본들의 이제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무평균이랑 똑같고 여기만 좀 다르죠. 여기 크기 n 16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2 제곱 이렇게 됩니다. 분산을 그냥 n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3이죠. 3제곱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갖다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69.23 X바. 자, 78.2I의 확률을 구하자. 표준화 써달라는 겁니다. 표준화 쓸 때 사용해야 되는 건 이 정규분포. 표준화 할게요. 자, 69에서 평균 빼고 3으로 나누면 돼요. Z로 바뀌고, 자, 78에서 평균 빼고 3으로 나누면 돼요. 앞에 계산 도와주십시오. 이거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앞에 건 몇 나와요? 2. 이 확률을 찾아달라네.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1까지 더하면 되겠다, 그치? 자, 어디 확률을 찾는 거냐면, 자, 평균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자 2까지 여기 영역의 넓이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표 보시면은 0.2 라인 부분에 0.477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부분 넓이겠지. 자, 왼쪽 넓이 찾을게. 왼쪽 넓이는 0부터 1까지 보시면 되니까 3, 4, 1, 3 더하셔야 돼요. 이렇게 더하시면 8, 8 이렇게 나오죠? 8, 1, 8, 5 2번.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맞아요. 뭐만 달라졌죠? 표본만 뽑잖아. 지난번에 했던 거는 그냥 얘 가지고 이 짓을 한 거고, 이번에 하는 거는 이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짜리 표본을 뽑아서 그것들이 따르는 뭔가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유형 6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 모집단에서 그냥 바로 갈게요. 정규분포는 평균 200에다가 분산 24제곱 나오는데 예로부터 그 표본을 갖다 뽑게 되면 이 표본 평균들은 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과 평균이 똑같고요. 여기가 크기 몇 짜리 뽑는 거예요? 크기 n짜리 뽑는 거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루트 n분의 24의 제곱이에요. 이 n값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n값 찾는 게 문제.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확률 x바가 194 이하의 확률을 찾는 거야. 여기서 표준화를 진행한다고 치면 여기가 Z로 바뀌는데 쉬는 시간이 아니지. 194에서 자 평균을 빼고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 루트 n분의 24 이렇게 나눠주시면 표준화를 한 거예요. 그게 0.1587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풀고 쉬면 되겠다. 이 수치와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나와 있는 수치와의 연관성을 갖다가 찾아봐. 뭘까 이거? 1587. 1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0부터 여기가 1일 때까지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0.3413이라는 건데 절반 넓이가 0.5니까 빼면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현재 0.1587이다. 그런데 얘 이하거든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현재 0.1587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뜻이야. 맞죠? 네. 자, 루트 n분의 24분의 여기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이게 마이너스 이게 그냥 6이어야 되겠죠? 루트 n분의 24가 자 6이려면 루트 n이 얼마여야 돼? 4여야 되겠지. n은 얼마여야 돼? 1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615번 어느 제과점 이야기. 과자 한 봉지의 무게의 평균이 n이다. 표준 편차가 거기 두 번째 줄까지는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집단 두 번째 줄까지. 두 번째 줄까지 해서 여기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이제 과자 400봉지를 이미 추출한다. 이건 크기 400짜리 표본을 뽑은 겁니다. 400개를 뽑았을 때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450이었죠.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이 450이니까 모평균이랑 같아요. 그래서 450으로 같은 값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가장 한 분지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자, 크기 N 400짜리를 뽑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가 지금 두 번째 줄에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가 16 이런 상황.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1.96 사용하시는 거 맞긴 맞는데 그 평균이 모평균이 450이니까 450에서 여기는 더하는 거고 뒤에는 빼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일부러 그냥 표현 안 한 겁니다. 1. 거기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 거 1.96 사용하시면 돼요. 1.96 곱하기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400분의 시그마가 16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뒤에는 450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얘를 갖다 계산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이거 20이잖아요. 4로 약분이 되죠. 5분의 4인 것 같아요. 어떤 계산이 편할까? 10분의 8 불편한데 5로 나눠서 하는 게 나을까? 0.3 그리고 2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 4를 곱하면 이 부분이 0, 8, 36, 12 이렇게 나오죠. 1.5 그걸 450에서 더하면 앞부분은 451.568이 나오는 거고 뒤에서는 450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요. 전혀 신뢰적이죠. 448.432 맞아? 나 이거 덧셈 뺄셈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뭘 구한 거예요? 뭘 구한 거냐면 무게인 거. 우리가 시작이 모평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 계산할 때는 그냥 이게 표본 평균이죠. 두 번째 줄 준 게 400 평균 조사했더니 평균이 450이 이거 정확하게 M이라기보다는 그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4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 450으로부터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얘로부터 얘를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추정하는 건데 지금 몇 퍼센트 신뢰로 사용했죠? 신뢰도 95%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이 사이 값으로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얘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619 자, 신뢰도 99% 이번에 99% 계산해보자 라는 거고 똑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이 35분, 표준편차 10분 100명 이미 추출입니다. 그러면 자, 신뢰 구간 바로 가볼게요. 앞에만 적을게요. 평균이 35, 표본 평균이 35예요. 여기서 더하기 99% 신뢰 구간은 아래쪽에 2.58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시그마 사용하시면 되고 시그마는 표본 표준 편차 10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쉽게 줬대? 이렇게 나가보면 없죠? 앞에 거 뭐 나와요? 37.28 이렇게 나오는 거야. 뒤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빼는 건데 32.42 이렇게 나오나? 맞죠? 2.4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32.42 너네들 근데 생각 조금만 해보면은 봐봐. 이게 우리가 실내 구간을 추론을 할 때요.
95% 추론하는 것보다 99% 추론하는 게 더 길이가 어떻게 될까? 길어지죠. 범위가 더 넓어지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이 길이가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이 확률이 높아지면 99% 이 안에 들어올 거야. 확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실내 구간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특징들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어렵진 않죠? 그냥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이건 반대로 표본 크기를 안 준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가 자 평균이 m.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서 n개 이미 추출합니다. 여기서 크기가 n개를 이미 추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표본이 나오겠죠. 그 표본들의 평균이 평균이 320이었다.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이제 평균이 320이었다. 그리고 표준 편차 크기 지금 몇 자리 뽑은 거죠? n자리 뽑은 거죠. 여기는 루트 n분의 자, 시그마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 자, 이런 상태에서 95%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앞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쪽만 풀게요. 한쪽만. 여기 320.7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여기 표본 평균이 320이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요. 표본 평균 320 더하기 0.7. 얘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신뢰도 지금 몇 프로니까 95%니까 1.96 써야 되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들어가죠. 자 루트 n분의 5가 된다.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계산이 어려워. 계산 뭐가 맞아? 2에서 0.0 이거 5 곱하면 얼마 나와? 9.9 40, 9.8 나오니? 그러면 9.8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10분의 7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자, 루트 n분의 1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10분의 7 곱하기 98분의 15로 계산하고요. 이렇게 할게. 그러면 여기 약분 되죠. 7, 1은 7, 7, 4, 28. 그럼 루트 n이 14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14제곱. 14제곱 얼마지? 196 196. n 값은 196입니다. 자, 실내 구간 길이 구하기. 실내 구간 길이 구하기는 그냥 실내 구간 그냥 구하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요 길이를 물어보냐 아니면 실내 구간 자체를 물어보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려볼게요.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기록은 표준 편차가 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 따른다. 자, 참가 기록의 목평균은 신뢰도 99%로 추정. 실내 구간 길이 구해서 그 크기 몇 자리 뽑은 거냐면 225몇 뽑는 겁니다. 가볼게요. 2.58 사용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하기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225분의 자 시그마 표준 편차 45분 단위 조심해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내가 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더하고 빼고 할 때 있잖아요. 여기 뒷부분. 그러면 앞에 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곱하기 2겠죠. 실내 구간은 이거의 2배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밑에 거 이거 루트 벗기면 얼마냐? 15야? 여기 3이네 그러면 맞아? 곱하기 6 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여기다 6 곱하면 돼요. 8, 48 계산하고 30 6, 20 15.48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표본의 크기, 실내 구간 길이를 통해서 자, 표본의 크기를 구하자.
표준 편차가 3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 실내 구간 길이가 2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너네들 여기 집중해야 되는 게 단서 조항이 바뀌었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1.96 사용 안 하고요. 근사치인 2를 사용해요. 알겠지? 무조건 1.96 쓰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준 걸 쓰셔야 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95%로 신뢰도 추정할 때 거기 앞에 값을 아까는 1.96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냥 2를 써주세요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갔잖아요. 이 부분을 2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자, 실내 구간 길이 계산했을 때는 2 곱하기 크기 몇 자리 뽑습니까? 그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루트 n분의 자, 표준 편차는 첫 줄에 나와 있는 3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거에 곱하기 2배를 한 게 실내 구간 길이입니다. 이게 몇 이하가 되게끔?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 이하? 2 이하가 되게끔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 하나 지워놓고 가고요. 그 루트 n분의 6이 1 이하가 된다라는 거는 루트 n 값이 6 이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n은 36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최소 몇 개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36개 이상 뽑아야 95%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 길이가 이보다 작게 2 이하로 나온다라는 거죠. 2번입니다. 정답. 자, 커피 전문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커피 한 잔의 양은 표준 편차 5ml.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크기 64짜리 뽑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도 알파. 여기를 안 준 거죠. 이게 1.96인지 2.58인지를 안 준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알파를 갖다 구하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95%냐, 알파는 95%냐, 뭐 99%냐 둘 중에 뭐 하나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알파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35다. 그러면 자, 거기 밑에 단서 조항 잘 보시고 자, 2배 할게요. 자, 루트 n 거기서는 알파로 준 건데 이렇게 하자. 알파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알파 퍼센트 신뢰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기 앞에 임계점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를 미지수로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K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실내 구간을 이제 길이를 갖다가 이제 추론을 한다라고 쳤을 때 1.96짜리입니다. 여기가 1.96 또는 2.58짜리예요. 여기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할 건데 자, 루트 64분의 표준 편차는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걸 2배 한 게 실내 구간 길이입니다. 그게 2.35가 된다. 요걸 풀어서 우리는 K를 찾습니다. 틀리면 안 돼. 따라서 K 곱하기 8분의 C 값이 2.35가 되는 것이고요. K를 추론하면 100분의 235 곱하기 10분의 8 1000분의 83에 24. 어씨, 야 이거 확통 이거 곱셈 약간 알레르기 생기겠어. 8, 26, 18 이거 맞아요? 세칸당 1보니까 1.88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정규분포표에서 찾으세요. 1.88 찾으세요. 0.47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지금 1.88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몇 퍼센트냐 이 뜻이야. 근데 이제 1.88 보시면 0.47이라는 거는 여기 절반 넓이가 이 절반 넓이가 0.47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있어? 이거 곱하기 2배 하셔야죠. 0.94니까 9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94. 그래서 94% 실내 구간을 지금 추론한 게 얘다라는 거지. 넘기시죠. 2개 남았으니까 2개 마무리할게요. 13번. 자, 크게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내용이다. N의 최소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12야. 모평균과 표변평균의 차가
자, 이게 10 이하라는 겁니다.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은 뭐 평균 그냥 추정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목평균 신뢰 구간을 갖다가 먼저 구하면 얘로부터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지금 결국엔 n을 뽑는 거기 때문에 n 값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값은 지금 표본 평균이 안 나와 있으니까 x바라고 하겠습니다. x바 앞에 더하기 여기 임계점을 아래에 있는 거 활용해 주시면 돼요. 1.96으로 안 들어가 있고 2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로 써주셔야 돼. 2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35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x바 빼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35거든요. 됐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그 각 변에서 x바를 빼세요. 그러면 자 이거야 n-x바가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쓰면 절대값 n-x바 작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5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왼쪽을 읽는 방식이 우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바로 읽혀지죠. 이게 10 이하가 되게 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10이면 되는 거지? 요게 10이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10 이하다. 됐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그냥 표본 평균과 목평균의 차이를 갖다 끄집어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풀면 되는데, 자, 루트 n분의 70이 10이 돼야 되니까 루트 n 값이 7이면 되는 거지. n 값은 49가 나오죠. 이렇게. 정답이 49입니다. 2번. 자, 마지막 실내 구간의 성질 볼게요. 이거 실내 구간 성질 같은 경우는 그냥 식 보시면 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실내 구간 길이가 원래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알파, K 같은 게 있고요. 이게 1.96 아니면 2.58이겠죠. 이거는 이제 고정된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고정된 상수인 거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것을 2배한 게 실내 구간 길이입니다. 자, 기억 보기 먼저 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n 값이 일정할 때 신뢰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봐봐. 신뢰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결국에 95% 이런 신뢰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낮춘다라는 거는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줄어든다라는 얘기고, 이 면적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이 앞에 이 수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작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K예요, 지금 K. 여기서 말하는 K라고. 이거를 작게 만든다는 뜻이야, 지금 현재.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자, n이 일정할 때, 이건 고정된 상수고, n이 일정할 때, 이거를 낮추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참이죠? 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작아질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기억 참,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번에는 K 값을 일정한 값으로 주는 겁니다. K가 일정할 때, 요게 일정할 때, 자,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여기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되면, 실내 구간 길이도 2배가 되니?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가 2배가 된다는 건 실내 구간의 길이가 K 곱하기 루트 2n분의 이렇게 돼요. 얘의 2배가 실내 구간인데, 실내 구간도 2배가 되니? 라는 거는 여기서 일곱할 때 곱하기 2가 되니? 안 되죠, 이거는. 그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가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니은 거짓인 것 같아요. 자,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자,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표현은 K 값을 크게 하면서, 얘를 크게 하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다라는 거는 분모의 크기를 줄인다. 그럼 분수는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때? 길어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디귿. 그래서 참인 거는 기억하고 디귿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
요 K값, 요 앞에 있는 K값하고 표본의 크기랑 요 시그마. 야,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